네, 오늘 2분기 GDP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 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연간 성장률 3%로 변동이 없었습니다만 시장 컨센이 2.9 정도였으니까 소폭 상회를 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사실 함께 발표되었던 연간 개정된 부분에 있었습니다. 처음 보고된 것보다 지난 몇 년 동안 더 강력한 미국 경제 성장을 보여준 데이터가 나왔는데 물론 지난 데이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견고한 기반에 있었다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줬고요. 특히나 22년도 2분기 연속해서 마이너스 역성장을 했던 구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분기가 연간 개정이 되면서 다시 플러스권역으로 돌아선 것이죠. 당시 22년 역성장했던 2분기 마이너스 GDP 성장 중에 하나가 플러스로 개선이 되면서 이런 경기 침체 논쟁에 대한 이야기도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GDP 개정으로 인해서 미국 경제가 원래 좋았지만 생각보다 더 좋았다 이런 얘기가 된 것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연간 개정이 되는 게 특별한 이유도 따로 없고요. 늘 말씀드렸다시피 언제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개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좀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국내 총소득에 대한 개정이 있었습니다. GDI죠. GDI가 GDP와 같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GDP와 GDI가 괴리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견고한 모습이 아닐 수 있다라고 꾸준히 봐왔는데 이 GDI가 개정이 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GDP 성장보다 뒤떨어져 있는 부분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보시게 되면 꽤 메워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예전에는 이런 간극 자체가 상당히 벌어져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인해서 전부 상향 조정이 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실제 2분기 실질 GDI가 3.4%로 나왔는데 이게 1.3%에서 꽤나 크게 상향 조정이 된 거고 1분기 실질 GDI도 마찬가지입니다. 3%로 나왔는데 원래는 1.3이었거든요. 상당히 큰 폭으로 1분기, 2분기 모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과거 몇 년치도 모두 개정이 되었는데 보시게 되면 전반적으로 GDI와 GDP의 괴리가 메꿔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으로 GDI의 성장률이 실제로 21년, 23년 GDP보다 오히려 더 강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는 데이터도 나왔고요. 이렇게 GDI가 갑자기 개정이 된, 상향 수정이 된 원인으로는 직원들의 이제 보상이 증가를 했고 기타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견고하게 이어져 오던 미국 경제가 생각보다 더 강력했다라는 것을 이번 GDI 개정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난 15년간의 데이터가 모두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18년부터 23년까지 GDP 연평균 증가율이 2.3% 나왔고 0.2% 상승을 했고요. GDI도 0.4% 상승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09년부터 19년도까지 마찬가지로 GDP 2.5% 상향 조정이 되었고 20년 2분기부터 24년 1분기까지 마찬가지로 0.3% 상승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정에서 또 의미 있는 부분은 저축률에 대한 상향 조정도 있었어요. 24년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이전 보고된 저축률이 3.3%였는데 이게 5.2%로 상향 조정이 됐거든요. 이렇게 상향 조정이 되면서 지난 몇 년 동안보다 높은 수준의 저축률 궤적을 보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한마디로 저축률이 줄어들면서 소비자 지출의 지속 가능성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봤던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흐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 가계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3.1%로 강력한 추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고 기업 이익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근접을 했습니다. 전체 GDP의 13%를 상회할 정도로 기업 이익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모습으로 GDP가 전면 개정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의 GDP 개정안은 연착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데이터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이런 연착륙의 근거를 지지할 수 있는 데이터, GDP가 개정된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채권금리가 어느 정도 낙폭을 회복하고 마감이 되었죠. 물론 지난 데이터라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사실 최근에 나왔던 확정치 2분기 데이터의 세부 구성을 놓고 보면 소비 지출이 소폭 감소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나 이제 26일 어제죠. 뉴욕 연준이 10번째 연례 컨퍼런스는 여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죠. 재무부 시장의 현황을 논의하는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 재무부하고 연준, 뉴욕연은 증권거래위원회, 선물거래위원회까지 포함해서 공동으로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상당히 중요한 컨퍼런스입니다. 사실 작년에도 여기서 재무부의 바이백이 처음 논의가 되었고 바로 도입이 또 되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어제 이제 마이클 바 부의장이 연설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핵심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재할인 창구와 상설레포 제도를 활성화하자라는 것에 좀 집중이 되어 있었죠. 아무래도 금융 안정성에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이러한 제도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좀 규정을 좀 바꾸자 이런 내용으로 조금 고민한 흔적을 엿볼 수가 있었고요. 그런 일환으로 재할인 창구를 이제 다이렉트라는 온라인 포털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조금 더 간소화된 방식으로 재할인 창구 대출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SBB 파산 이후에 BTFP가 도입됐고 이제는 1년 만기 종료가 되었잖아요. 이후에 재할인 창구와 상설 레포 기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대체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연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뒷받침했던 그 내용이 줄을 이뤘고요. 사실 SBB 파산이 생긴 이유 자체도 연준의 제한 창구를 이용했으면 됐던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이용하는 것에 대한 낙인 효과의 우려가 너무 컸기 때문에 시기를 놓쳤다는 얘기도 많았고 이런 부분에서 새로운 유동성 규칙을 바꿔가면서 재활용 창구를 이용하는 것만으로 해서 은행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다 이런 신호로 여겨지지 않도록 유동성 규칙을 바꾸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따라서 제가 작년에 한번 보여드린 내용이 있는데 보시게 되면 상업은행과 신용은행의 재할인 창구 사용 실태를 조사한 연준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은행이 4,824곳, 신용조합이 4,713곳, 합쳐서 9,537곳의 은행과 신용조합, 중소형 은행 포함이죠. 이런 부분에 재할인 창구를 등록한 기관 수가 23년 기준으로 56%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 사전 담보를 약정한 그런 은행이 3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컨퍼런스는 이 비율을 좀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세부 조치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참고로 어제 부의장의 발언 중에서는 이게 23년도 좀 시기가 지난 데이터인데 최근 데이터로는 할인 창구 담보물이 1조 달러 이상 추가로 더 들어왔다 이런 내용도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요. 사실 이게 23년 기준으로만 놓고 보면 종합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재할인 창구를 이용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기존의 BTFP보다는 여러 가지 담보가치 평가에 대한 과정이 복잡하고 낙인 효과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우려로 남아있고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여러 가지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한 유동성 규칙을 변화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때 말씀을 드리면서 BTF 기간이 이제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급준비금이 3조 달러 부근까지 근접하게 된다면 언제든지 유동성 충격이 재차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연준은 지급준비금 3조 달러, 3조 2천억 달러 이하를 만들지 않도록 꾸준히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대형은행의 같은 경우에는 재할인 창구에 이제 보험예금 일부를 준비금과 담보물, 여기서 담보물은 국채가 될 겁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유동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한 거예요. 대형은행들 입장에서는 할인 창구 담보 계약을 더 많이 늘려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여기서 의미 있는 부분을 좀 캐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어제 컨퍼런스의 핵심이 됐던 내용은 아니지만 은행의 준비금과 국채 간의 대체성을 보다 더 강화하려는 뉘앙스로 해석될 만한 발언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마이클 박 부의장의 발언을 그대로 번역한 거고요. 이렇게 보게 된다면 국채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 부족 상황에서 국채를 현금으로 전환하는데 더 많은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준비금을 보유할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러면 국채를 보유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지급준비금과 국채 간의 대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엿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준비금 대신에 국채를 선호하는 현상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첨언한 내용도 아래 보시게 되면 은행들이 이러한 수요에 대한 대체 가능성을 높게 보게 된다면 통화시장의 기능이 또 효율적으로 개선이 된다라고 예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만약 은행이 유동성 포트폴리오에서 준비금과 국채 레포 투자를 거의 대체제 수준으로 인식하게 된다면 예를 들어서 레포 금리가 지급준비금에 지급되는 이자율 IORB가 되겠죠. 이 위로 상승할 때 차트를 보시면 오른쪽이죠. 제가 유동성 관련해서 많이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이 빨간색이 IORB 지급준비율입니다. 그리고 이 보라색이 이 소파 금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이 소파 금리가 IRB를 넘어가고 있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장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과거 사례 보시게 되면 이 보라색 금리가
빨간색 IORB 금리를 상회해서 먼저 이렇게 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라는 뜻인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 즉 레포 금리가 지급준비금에 대해 지급되는 이자율 IORB가 되겠죠. 이 위로 상승할 때 아까 차트로 보여드린 그 그림이 됩니다. 이때 국채 레포 시장에 대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여지를 열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더 높은 이자 수익이 생기겠죠. IORB에만 돈을 묶어두지 말고 더 높은 소파 금리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은행들 입장에서도 포트폴리오를 민첩하게 조정해서 조금 더 이자 인센티브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이게 전반적인 금융 시스템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지급준비금에 묶여있는 돈을 재분배의 효율성 측면에서 놓고 보면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소파의 단기자금 시장의 발작 사건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라는 그 기능 중에 하나로도 디테일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해석이 되고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리가 더 오를 수 있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연은이 이렇게 발표한 새로운 유동성 규정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어느 정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굵직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만기 보유 자산에 대한 규모를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대형은행에 한해서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 거고 만기 보유 자산의 규모를 제한하게 되면 결국 대형은행들은 재할인 창구의 담보 계약을 더 늘려라 이 얘기입니다. 뭘로? 국채를 통해서 늘려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지역은행까지는 포함하진 않았고요. 어느 정도 대형은행도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재할인 창구 담보비를 높이기 위한 그런 세부 조치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대출 능력을 확보한 은행이죠. 사전 담보 계약이 확인된 게 30% 비중밖에 안 되는데 물론 이게 24년자로는 좀 높아졌긴 합니다만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죠. 이걸 더 끌어올리기 위한 마이클 밥 부의장의 그런 발언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2분기 GDP 개정안 한번 살펴봤고요. 특히나 이제 연간 개정된 부분들, 특히 이제 GDI가 상향 조정된 부분과 개인 저축률이 상향 조정된 부분도 들여다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간 개정이 되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더 견고한 기반 위에 미국 경제가 위치했었다라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의 미국 경제 둔화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방향성이 달라졌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